안녕하세요. 오늘은 Brief Introduction to Riemannian Geometry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자체는 굉장히 큰 분야고 방대한데 이제 수학적으로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공부하기가 힘든데 저희는 이제 뭐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자체를 연구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제 조금 편안하게 또는 이제 수학적인 엄밀함은 약간 부족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쉽게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매니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매니폴드는 뭐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토폴로지컬 오브젝트예요. 그냥 이제 토폴로지컬 매니폴드라는 게임이 있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어쨌거나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컬 오브젝트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뭔가 구체화된 형상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리는 그런 녀석이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뭔가 이제 재밌는 구조들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쓰기 편하고 뭔가 유용한 특징들을 나타나게 하는 이제 과정들이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개념들을 하나둘씩 이제 정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코디네이트 차트인데, 코디네이트 차트도 이미 이제 지난 비디오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잠깐 이제 그 다음을 위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매니폴드 이제 보통 이렇게 그리면은 얘는 여전히 이제 추상적인 오브젝트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이렇게 점이 있어가지고 이 점을 뭐라고 부르고 싶은 거죠. 뭐라고 부르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면은 그냥 당연히 뭐 몇 코마 몇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겠지만, 지금 얘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를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뭐 x라는 엘리먼트다 라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오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불편하니까 또 이제 유용한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코디네이트를 도입을 해갖고 코디네이트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디네이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이제 리뷰를 해보면, 일단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있어서 리얼 코디네이트 차트 스페이스가 있어서 여기에서 어떤 매핑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제 포인트들을 요 매니폴드 위로 이제 매핑해주는 어떤 매핑을 정의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차트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차트지 요게 차트가 아닙니다. 여기 요 스페이스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차트라고 부르는데, 차트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포인트들을 유니크하게 여기서 이제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젝티브 매핑이 돼야 돼서 이제 인젝티브니스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인버스가 존재하는 게 인젝티브니스죠. 그래서 인젝티브니스라든지 또 이게 이제 스무스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조건들이 붙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점은 여기가 미분 가능한 거는 여기에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코디네이트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하긴 했지만 코디네이트가 유니크한 어떤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처럼 유니크한 코디네이트가 딱 있지 않아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딱 생각하기 좋은 이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이 있지만,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이게 꼭 이 코디네이트 차트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다른 코디네이트 차트, x라는 코디네이트 차트, y라는 코디네이트 차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디네이트 간에 어떻게 이제 포인트 값이 변하는지, 어떻게 변환을 할 수 있는지를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요 변화하는 요 매핑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요 정도 되는 요 오픈셋이 요로 매핑이 되고 여기서 오픈셋이 이렇게 매핑됐을 때 둘이 이제 겹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파이 x를 보냈다가 이제 파이 y가 이제 그 인버터블 하기 때문에 여기서 파이 y로 다시 보내는 매핑, 그래서 요런 매핑이라든지 또는 반대로 가는 요런 매핑, 이 매핑이 디퍼런셔블 한지, 그래서 이 성질이 이제 나중에 유용을 하게 쓰게 됩니다.
이제 코디네이트를 벗어나서 이제 더 이제 뭐 미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미분 가능한지가 중요하겠고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뭐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코디네이트가 유니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여기서 뭔가 지오메트릭한 오브젝트를 정의를 하고 싶으면은 한 코디네이트에서 정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코디네이트에서 다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코디네이트 상에서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제 컨버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완벽하게 어떤 이 지오메트릭 오브젝트를 이제 정의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트 차트도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요 매핑에 대해서 어떤 룰을 정의를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디네이트 차트가 있으면은 이제 요 점을 몇 콤마 몇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게 4,3이다. 얘는 4,3의 점인 거죠. 그런데 이 4,3이 이제 유니크한 건 아니고 요 코디네이트에서 이제 4,3이 어쨌거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떤 코디네이트 차트가 하나 있을 때 여기 이걸 이제 그리드로 만들면은 우리가 어찌 보면 매니폴드 위에 이렇게 그리드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요 점은 여기로 옮기고 요 점은 여기로 옮기고 이런 룰이 정해졌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또 다른 y라는 코디네이트 y라는 이제 요 뭐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코디네이트 차트를 다른 거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여기 그리드가 이제 다른 모양으로 그려질 수가 있는 거겠죠. 어쨌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리드를 그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문제는 이제 저희 여기서 그림을 많이 그려야 돼가지고 이 한 칠판을 가지고 오래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네요. 지우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네, 일단 이쪽만 지우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는 미분을 해보고 싶어요. 이제 미분 때문에 이제 오만 것들을 정의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데 이제 코디네이트는 있는데 뭐 코디네이트 갖고 뭐 재밌는 걸 할 수는 없죠, 아직은. 근데 이제 이렇게 매니폴드 M이 있고 매니폴드 위에 커브가 있어가지고 이 커브가 감마라고 하면 감마 T인데 감마는 어떤 스칼라 레인지에서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이제 매니폴드 위에 있는 커브가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뭐 미분도 그렇지만은 미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걸 이제 나중에 알 수 있는데 여기 우리 이제 이 탄젠트 벡터를 잘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디네이트는 있는데 이 벡터를 뭐 이걸 어떻게 또 나타낼 것인가 뭐라고 이제 쓰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냥 V라고 쓰는 거 말고 여기서 이제
일단 이제 매니폴드의 탄젠트 벡터는 이렇게 매니폴드 위에 커브를 통해서 항상 정의가 되게 됩니다. 매니폴드에도 탄젠트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이 점을 지나는 커브들을 봤을 때 이 지점에서의 커브에 탄젠트한 벡터들의 집합이 이 지점에서의 어떤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하고, 그리고 커브에 탄젠트한 벡터가 역시 매니폴드에도 탄젠트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이 벡터를 이 코디네이트에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역시 x라는 코디네이트인데, 이제 이 감마를 일단 이렇게 옮겨놔요. 여기선 이제 이런 방향의 벡터였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y라는 코디네이트로 왔을 때 코디네이트에 이렇게 커브는 다르게 항상 보일 수가 있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트이 있으니까 이 녀석의 값을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쓰면 되겠죠.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걸 이제 서로 인터체인지 할 수 있는 룰을 알아야지 이게 정확하게 정의가 된 거란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어차피 이제 일로 왔다 갔다 하는 매핑을 정의를 했으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이제 벡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칼라 값이랑, 그러니까 컴포넌트 값이랑 그거에 대한 이제 단위 벡터 이런 것들이 정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단위 벡터를 어떻게 컨버트 할지 이런 게 이제 좀 헷갈리기 때문에 요거를 직접 하는 것보다 수학자들이 뭘 도입해서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냐면은, 이제 매니폴드 위에 스칼라 필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칼라 필드는 말하자면은 스칼라 필드 F는 뭐냐면은 함수예요. 그냥 매니폴드의 값을 하나 받아가지고 스칼라 함수라고 불러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내려가면서 각도가 점점 높아져서 글씨가 가늘어진다는 건데, 이게 세 펜이고요. 네, 일단은 여기서부터는 좀 더 굵게 써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스칼라 필드가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이제 사실 요거는 감마 프라임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직접 하는 대신에 이제 요 모든 점에 이제 스칼라 값이 하나씩 있는 거죠. 또는 스칼라 함수가 있어서 요 점은 몇이고 요 점은 몇이고 이런 보이는 함수가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요 스칼라 필드, 그러니까 이 스칼라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대충 말하자면 이런 거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뭘 생각해 보면 이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y라는 코디네이트이 있어서 요 감마를 y 코디네이트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yt가 되겠죠. 이거 이제 지금 디렉셔널 데리베티브 구하는 거랑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커브가 있고, 이거 dt, dy 이렇게 체인 룰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걸 이제 y 코디네이트에서 쓴 거고, 그럼 우리가 똑같이 뭘 쓸 수가 있냐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로 가는 매핑이 뭐였었냐면 파이 y의 인버스 파이 x였는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g라고 정의를 그냥 해버리면,
g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y는 이제 gx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약간 뭐 하는 게 뭐 멍청한 짓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네. 아, 네, 맞아요. 여긴 제대로 써놨는데. 네? 아, 네. 그리고 그냥 어제 G를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이게 뭐 이거랑 같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해서 별 게 없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벡터는 전부 다 컨트라베리언트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고, 그 녀석의 뭐죠? 단위 벡터들은 코베리언트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있는데, 이걸 이제 날리면 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무슨 말이면 일단 여기서 이런 전개를 할 수 있으려면 이거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gx인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매핑을 미분을 할 수 있어야 이 커넥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코디네이트 차트에서 여기에 미분 가능성을 정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요거랑 이제 변환하는 공식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자체가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항상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이게 어떤 코디네이트를 쓰든 이제 매니폴드 위에 스칼라 함수는 이렇게 스칼라 필드는 이렇게 딱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감마라는 커브가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지오메트릭하게 보면은 유니크한 어떤 커브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내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때 스칼라 값의 변화량인 거기 때문에 이건 어느 코디네이트에서 보나 이제 같아야 되는 양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쪽 코디네이트는 이렇게 쓰면 되고, 이쪽 코디네이트는 이렇게 쓰면 되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따와가지고, 우리는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건 여기 이제 탄젠트 벡터를 각각의 코디네이트에서 잘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였는데, 이제 조금 바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칼라 필드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임의의 스칼라 필드 f가 있을 때 항상 요게 만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렇게 잘 만족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f를 제외하고 탄젠트 벡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요 밑에다가 좀 적겠습니다. 그냥 y 다시라고 적을게요.
J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벡터의 컴포넌트, J번째 컴포넌트, 컨트라베리언트 하는 J번째 컴포넌트랑 그다음에 단위 벡터를 이렇게 적습니다. 단위 벡터는 코베리언트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그냥 이거를 EJ라고 적을 수도 있기는 한데 E하고 밑에 인덱스 J라고 적어도 되기는 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를 더 좋아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EJEI로 이렇게 써놓으면은 얘네들을 이제 코디네이트 트랜스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헷갈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미분이 되다 만 꼴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벡터다 하면은 항상 이렇게 컨트라베리언트 컴포넌트, 이제 코베리언트 컴포넌트 하나 이렇게 된 게 어떤 감마 프라임을 나타내는 감마 t를 어떤 y 코디네이트로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코디네이트는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이제 x단 미분값에 이런 모양으로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가 이렇게 성분이 있는 거죠. x.1이 있고 x.2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방향 단위 벡터가 x1 이렇게 있고 요 방향 단위 벡터가 이렇게 있고 요거를 이제 합쳐서 쓴 거라고 할 수 있고 요걸 요렇게 넘기는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한 거는 탄젠트 벡터를 어떻게 코디네이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잘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와 동시에 스칼라 필드를 미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봤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하게 되는 거는 벡터 필드를 어떻게 미분하느냐,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매니폴드 위에 이제 벡터 필드가 있는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야 되는데 벡터 필드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거겠죠? 그래서 매니폴드의 각 지점마다 어떤 탄젠트 벡터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방향은 이제 필드니까 어떤 이제 함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 벡터 필드 V라고 하면 이제 매니폴드 M에서 DPM으로 가는 벡터 필드를 정할 수가 있죠. 벡터 필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코디네이트 차트가 X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그리드들을 여기에다 그려볼 텐데, 그리드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리드를 그리기 전에 이제 커브가 있어서 커브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싶은 거니까, 이제 벡터 필드를 미분하고 싶은 거니까, 이제 커브가 이렇게 있어요. 역시 감마 t라는 커브가 있는데, 근데 그리드가 요거를 이렇게 옮겼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그리드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보죠. 색깔이 잘 구분되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럼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보면은 어떤 그림처럼 보이냐 하면은, 이제 저 커브 감마가 역시 또 있고 있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제 이 벡터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데 요 그리드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돌아간 것처럼 되어 있어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처럼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이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하듯이 미분을 한다. 그러면은 요 감마를 따라 움직임에 따라서 이 벡터 필드, 이 벡터의 값이 변하는 양이 0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나란하니까 여기서 미분을 했을 때 0벡터가 나올 텐데, 근데 약간 뭔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그리고 또 이게 당연히 유니크한 코디네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코디네이트에서는 또 다르게 보일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내가 나란하게 있는 코디네이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벡터가 실제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타날 거고, 그러면 0이 아닌 값이 나올 거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느껴지실 텐데, 그러면 여기 문제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 그리드 자체가 여기서 매핑을 통해서 매핑을 함에 있어서 그리드 자체가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니폴드 위에서 그리드가 돌아가는 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의 텀을 같이 고려해 줘야 되는 게 이 스칼라 필드를 미분하는 것과 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냥 유클리디안 코디네이트처럼 미분하듯이 해서 한 텀에다가 더하기, 여기서 이렇게 감에 따라서 이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텀을 이제 컴펜세이션 시켜주고 싶은데,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나 돌아갔느냐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건가? 그게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기에 돌아갔다는 게 이게 잘 정의된 그건가?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잘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의 요 지점에서의 어떤 벡터가 여기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요 지점에서의 어떤 벡터랑 같은지를 확실히 정해줘야 얘가 변화량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코디네이트에 의존할 수 없다는 거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오메트릭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얘랑 도대체 어떤 벡터랑 요 위치에서 그냥 대응되는 벡터일까? 이거를 결정하는 방법이 이제 어파인 커넥션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파인 커넥션이 또 역시 유니크하게 정해지지 않고,
사실 무한한 그냥 자기 맘대로 어파인 커넥션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얘가 얘랑 같다고 볼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얘가 얘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벡터가, 이 벡터. 그러니까 무한한 캔디데이트들이 있는데, 어파인 커넥션을 유니크하게 정해질 때가 언제냐면은, 여기에 이제 리마니언 매트릭을 부여를 하면, 유니크하게 어파인 커넥션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내추럴하게. 그게 이제 어파인 커넥션 중에서도 리마니언 매트릭을 이 전체 스페이스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도록 매트릭 컴패터블한 어파인 커넥션을 이제 레비치비타 커넥션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루게 될 거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어파인 커넥션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파인 커넥션은 어쨌건 미분을 하기 위한 거고, 또 얘랑 결국에 둘이 뭐가 같은지를 정의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반대로 미분부터 먼저 정의를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커넥션 자체는 x, y로 하면은 코디네이트랑 헷갈리니까 제가 다른 문자를 쓰겠습니다. 포인트가 돌아가는 게 뭐에 대해서 돌아가는데 뭐에 비해서? 그러니까 요 이제 이 커브를 따라서 감에 따라가지고 이게 어떤 벡터와 어떤 벡터가 일치하는지. 그럼 차트를 거기서 또 정해줘야 되는데. 아니요, 차트는 어차피 이제 뭐 로컬하게 정해되긴 하지만 어쨌건 여기서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차트는 한 가지인데, 그러니까 차트를 새로 정의하는 건 아니고요. 차트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네. 같은 방향, 그 차트에 대해서 같은 방향 네, 그걸 정의하는 방법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이런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한 차트를 정하면은 어떤 선을 따라서 뭐 벡터를 움직였는데 어떤 차트는 그 어디로 가기도 하고 네. 변화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렇게 미리 정해진 차트에 따라서 이걸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산은 전부 차트를 갖고 하긴 해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이게 둘이 같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보기엔 이렇지만 사실 어파인 커넥션이 하는 말은 여기 있으면은 얘는 얘랑 같은 거라고 계산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요 방향이랑. 그래서 얘도 이렇게 움직이지만 사실은 미분하면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또는 이쪽 차트에서 뭐 다른 차트가 있어가지고 얘는 뭐 커브가 완전 이렇게 생겼는데 벡터도 뭐 이렇게 있는데 또 뭐 너무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사실은 어파인 커넥션 자체가 얘는 여기서 이렇게 쓰면은 이쪽에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은 뭐 요거랑 같은 벡터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어쨌건 컨시스턴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파인 커넥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미분을 통해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분해서 0이 된다는 게 결국에 같은 벡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벡터 필드 두 개를 가지고 정의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V라는 벡터 필드는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커브를 따라서 가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U라는 또 다른 벡터 필드가 있어서 우리가 벡터 필드가 있으면 커브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 이 지점부터 이 벡터 필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필드에 대한 플로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뭐냐면은 내가 U라는 벡터 필드가 있어서 U 필드의 플로우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그럼 이제 커브가 하나 나오는데 그 커브를 따라가면서 이제 V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쓴다고 해서 뭐가 유니크한 게 아니라 어파인 커넥션은 수도 없이 많고 레비치비터 커넥션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적어도 만족해야 되는 성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요거랑 같다고 그냥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유니크하게 정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만족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둘이 같아야 되고 U랑 V라서 조금 눈에 잘 안 들어오긴 하는데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 이 노테이션들이 약간 요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FU가 뭐냐 하면은 이제 스칼라 필드랑 벡터 필드랑 곱하는 건데 이거 곱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모든 지점에 이제 스칼라 값이 쭉 있고 모든 지점에 벡터 값이 있으니까 벡터를 스케일링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벡터 필드가 나오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스칼라 필드가 전부 컨스탄트에서 전부 3이다 그러면은 그냥 모든 지점에서 벡터 필드가 길이가 3배가 되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노테이션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dy dx를 할 때 x를 3배를 하면 미분하는 값이 앞에 3이 나오고 dy dx 하는 거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거랑 이제 아날로지가 있는 룰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프로덕트 있으면 분배하는 거랑 비슷한 룰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F랑 V랑 곱해진 게 있어요. 역시 이것도 이제 벡터 필드겠죠. F는 이제 항상 스칼라 필드고 벡터 필드고 이거 둘이 곱해져 있을 때 U에 대한 플로우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가만히 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가만히 두고 이렇게 해서 더하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거 하는 거는 이제 좀 직관적이죠. 그냥 스칼라니까 앞으로 나오고 이걸 해주면 되고 여기는 UF인데 UF가 뭐냐 하면은 얘는 FU랑은 달라요. 이게 노테이션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모든 수학책에서 쓰는 노테이션이고 그래서 UF는 뭐냐면은 이제 U라는 벡터 필드가 있잖아요. U라는 벡터 필드가 있을 때 여기서도 역시 어떤 지점에서 U 방향으로 이제 움직였을 때 F 값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실 스칼라 필드 미분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여기까지 쓴 거예요. 여기 미분하는 것까지가 벡터의 정의였잖아요. 그래서 벡터의 컴포넌트랑 이제 디렉셔널 그 방향 벡터가 있으면 방향 유닛 벡터가 있으면은 거기까지가 U인데 여기에 이제 스칼라 필드를 여기 뒤에 곱해주는 것 자체가 붙이면 그 스칼라 필드의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 값은 결과적으로는 스칼라 값이겠죠. 스칼라 필드 값이겠죠. 그러니까 매 지점마다 U라는 벡터 방향이 있어가지고 매니폴드의 매 포인트마다 U라는 방향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스칼라 필드가 깔려 있을 때 스칼라 값이 변하는 그 변화량에 V라는 벡터 필드를 다시 곱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결국에 이 룰은 그러니까 우리가 커넥션을 정의함에 의해서 미분이 잘 정의되기 위해서 적어도 이 두 가지 룰은 만족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파인 커넥션에 대한 룰입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제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써볼게요.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만 정리하면 충분한 거예요. 네, 여기에 지금 벡터 필드 두 개를 곱하는 방법이 지금 일단은 딱히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수학자들이 그렇게 정의하니까 그게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써보는 것까지 하고 일단은 잠깐 멈췄다가 우리가 아까 코딩 차트 두 개에 여기 네. 일단 이거 자체는 항상 이렇게 쓰면은 사실 이게 수학자들이 쓰는 노테이션인데 코디네이트랑 상관없이 그냥 정의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항상 우리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트로 갖고 와야 돼서 이제 그걸 제가 쓸 거고 지금 이거는 그냥 어떤 코디네이트 존재도 없이 그냥 매니폴드가 있는데 그 위에 벡터 필드 U랑 벡터 필드 V랑 스칼라 필드 F가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벡터 필드를 비교를 하려면 벡터 값들을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필드는 네. 서로 크로스되면 안 될 것 같고요. 필드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벡터들만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걸 따라서 정리하는데 네. 그러니까 벡터 필드 저도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벡터 필드가 컨티뉴어스하다는 개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랜덤 벡터 필드를 뿌리면은 이 플로우가 팍팍팍 튈 거라서 이런 것들이 잘 정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벡터 필드에 대한 정의를 놓친 걸 수도 있어서 일단은 어파인 커넥션 자체의 정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V는 크로스가 있어도 근데 크로스가 있다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감에 따라서 이제 스무스하게 이렇게 뉴턴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거라 네, 이게 크로스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큰 결격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V도 어쨌거나 미분을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스무스해야지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V가 다 네. 필드인데 가다가 크로스가 되지 않아야 크로스를 하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본인 만나지 않아야 약간 옆에 있는 걸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니까 벡터 필드를 따라가면은 결국에 커브들이 나오는데 이거 그냥 커브니까 이게 사실 이게 크로스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커브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플로우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입체를 생각하면은 부피가 항상 고정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한 집에서 나온 그 유도 이렇게 만나지 않고 이렇게 간다. 그런 부분이 근데 여기서는 그런 조건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플로우가 그냥 이렇게 하나 가고 이렇게 하나 간다고 해서 미분하는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가지고 네. 하나가 떨어진 건데 가다가 우리가 만나면 하나가 나는 거야. 만나서 한 방.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만났다 합쳐지고 네. 그리고 시작은 안 되면 있어요. 네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죠. 벡터 필드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랜덤 벡터 필드 생각하면 어떤 점에서든지 이제 플로우는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근데 가다가 같은 점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이제 합쳐져서 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네. 그럼 이제 그러면은 이제 네, 그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럼 합쳐지면 합쳐진 방향대로 미분을 하면 되는 거라서. 네, 이게 뭔가 이제 대단한 뭔가 어떤 현실적인 뭔가 프로퍼티가 아니라 그냥 미분하는 거니까. 네, 합쳐지면 얘는 얘대로 미분하는 거고. 네. 사실 미분은 인피니테시멀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벡터 하나만 이제 보면 되기는 해요. 필드지만 그냥 모든 지점에서 이렇게 뭐가 있는 것 뿐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다루지 않는 정말 뭔가 랜덤한 필드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랜덤 필드도 이제 생기는 거는 이렇게 다른 점이 가다가 한 점으로 만나서 합쳐져서 가는 그거밖에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한 점이 두 점으로 네. 분리가 되진 않는 맞아요. 네. 네, 랜덤 필드라고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여기서 이제 인피니테시멀하게 움직였을 때 벡터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완전 돌아버리면 이게 컨시스턴트한 정의가 되는 것인가? 그게 약간 승부전이 있을 수 없어지는 네. 그래서 뭔가 너무 이상한 스페이스라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수학자들에게 그 부분은 남겨두고. 인피니시멀하게 컨티뉴어스하고 미분 가능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게 어파인 커넥션이자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의 정의인데 사실 둘이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호도 똑같이 써가지고 뭐가 뭐다라고 말하기도 힘든 그런 녀석인데. 네. 어파인 커넥션의 정의는 그러면 네. 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보이는 저 함수가 어파인 커넥션이에요. 아니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요게 이 성질을 만족하도록 하는 사실 요 델타가 어파인 커넥션에 대한 정의예요. 근데 이제 이름만 놓고 보면 이게 미분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이걸 보면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결국 이게 0이 되는 이 벡터들의 집합을 찾아주면 그게 커넥션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이 값이 0이다. 이 이제 U로 인해서 생긴 플로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벡터 필드 V가 있는데 이게 값이 0이다라는 건 이게 이제 이렇게 요거랑 같은 거다라고 부르는 거라서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사실 패러렐 트랜스포트라고도 부릅니다. 뭔가 이제 다 비슷비슷한 용어들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네. 벡터들이 셋이 똑같은 벡터들이 셋이 네. 커넥션이고 네네 맞아요. 어파인 커넥션은 어떤 미분의 정의와 같은 네. 매니플상에서 미분의 정의와 네. 이제 용어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일단 미분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렇게 내가 이거랑 옆에 걸 엮을 때 미분이 가능하도록 엮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네. 네, 아무튼 뭐 조삼모사 같지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코디네이트로 나타내 보면 이제 제대로 그린 게 맞았는데 이제 U로 인해서 이런 어떤 커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V가 있는 거잖아요. U를 요 지점에서의 요 U를
사실 얘는 벡터 필드이기 때문에 여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감마로 그랬을 때는 항상 감마 닷을 썼지만 여기에 이제 어떤 x라는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있고 이게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u i 그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똑같은 그림 그렸었는데 i번째 컴포넌트 방향에 i번째 이 단위 벡터 이쪽 방향도 이렇게 있는 거고 그게 u이기 때문에 v도 여기서 v도 마찬가지겠죠. v는 이렇게 있는데 u에 p라고 할까요? 요점의 p로 P 같은 경우도 VJ 이렇게 있는 거니까 요거를 여기에 그대로 쓸 때 그다음에 이렇게 옮겨 적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항상 유념해 두셔야 될 건 얘도 인덱스가 있고 얘도 인덱스가 있지만 얘는 스칼라 값이고 얘는 벡터예요. 그쵸? 얘는 i번째 벡터고 얘는 컴포넌트 값이고 그래서 둘이 취급이 다르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그럼 여기서 지금 요 룰을 바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일단 ui를 바깥으로 빼내면 돼요. 왜냐면 ui가 스칼라 함수고 얘는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어파인 커넥션이라면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요거를 미분을 하려고 보면 이제 두 번째 룰을 쓰면 돼요. 여기에 있고 벡터고 스칼라랑 벡터 이렇게 있는 거니까 한 번은 스칼라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고 요걸 가지고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ui around bridge 그 다음에 요거 v를 그대로 써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더하기 뒤에 거 텀도 적어보면 이제는 요게 그냥 바깥으로 나오고 ui vj 이렇게 있고 여기에 골칫덩어리 텀이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밑에 쓸게요. 네. 플러스 ui vj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있는데 얘네들은 뭐 값을 미분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뭐 다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 코디네이트에서 이제 코디네이트 단위 벡터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 벡터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J 방향
또는 그러니까 j-방이니까 다른 축이라고 해서 이쪽 어차피 2차원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움직여 줘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어파인 커넥션에 맞춰서 이제 갈 수 있는데 그럼 그거를 그러니까 어쨌건 미분이니까 뭐 여기서 이 방향이었고 어떻게 써야지 여기서 이 방향이었고 조금 움직여서 이 방향이 됐는데 여기 차이니까 얘도 벡터이긴 한데 이게 또 벡터니까 뭔가 여기 코디네이트 차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너럴하게 쓰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기호의 정의인 거예요. 네. 그리고 기호 정의이자 얘가 어쨌거나 벡터기 때문에 이런 컴포넌트들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 요 단위 벡터들의 각각의 이제 값이 있는 거죠. 어떤 게 벡터? 요 뒤에 게 이제 단위 벡터고, 이게 예, 벡터 방향으로 갈 때 이 벡터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 이제 얘는 미분이기 때문에 이제 미소 이 변화량에 따라서 벡터가 얼만큼 돌아갔는지 값이 역시 벡터기 때문에 뭔가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요게 사실 요거 세 개를 해갖고 나온 요 컴포넌트로 요게 나타나는 거죠. 그 방향. 그러니까 x 코디네이트에서 i번째 벡터 방향으로 살짝 움직였을 때 v 벡터의 j번째 성분이 움직이는 게 벡터인데 그거의 k번째 컴포넌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k번째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제 코디네이트 컴포넌트로 생각 안 하면은 그냥 이렇게 어찌 보면 이게 더 이해하기 편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걸 이제 다 컴포넌트를 쪼개가지고 이제 단위 방향 벡터로 옮겼을 때 단위 방향 벡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요걸로 정의해 놓으면 거기에 이제 곱하거나 더해가지고 이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파인 커넥션을 이걸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지금 요게 사실 어파인 커넥션을 다 정의하는 심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심볼을 아직은 뭐라고 부르지 못해요. 이게 이제 레비치비타 커넥션이 되면 이거는 이제 크리스토퍼 심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뭔가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이걸 다 유도를 해볼 수도 있는데 되게 좋은 예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시간상 어차피 못할 것 같긴 한데, 이 매니폴드가 그냥 플랫해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죠. 플랫한데 그럼 우리가 여기에 코디네이트 차트를 두 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제 이런 매니폴드가 있고, 근데 이거 얘는 이 코디네이트 차트 X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리드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는 코디네이트 차트가 폴라 코디네이트예요. 폴라 코디네이트는 어떻게 그리게 되냐면 같은 점 기준으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이 그리드가 쭉 꼬여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리게 되겠죠. 똑같은 스페이스인데, 그리고 여기서는 수직이, 그러니까 그냥 이제 유클리디안처럼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매핑을 하면서 요 그리드들이 이렇게 폴라 모양으로 이제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은 좀 더 잘 그리려면은 두 개까지 그릴 필요도 없겠다. 그럼 여기 이제 여기에 단위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세타 방향 단위 벡터 약간 물리에서 표현하듯이 이렇게 해수로 표현을 해보면 R 방향 단위 벡터 있으면은 요 지점에서는 이 벡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놓이게 되고 요 지점에서는 이렇게 놓이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d세타만큼 말하자면 이 벡터 필드의 플로우를 따라서 원형 플로우를 따라서 이렇게 돌 때 이 세타 축이 이렇게 돌게 되겠죠. 이 단위 벡터 축이 이렇게 R도 이게 이렇게 살짝 돌 거예요. d세타만큼 둘 다 d세타만큼 이제 돌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로 감에 따라서 R 방향 단위 벡터가 이 도는 게 있는데 그 비율이 있는 거죠. 근데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제 유니폼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텀들이 나오게 되고 사실 요게 계산을 해보면은 그 코리올리 힘이 나올 때 이제 우리가 이 극좌표계에서 코리올리 힘이 나올 때 요 컴포넌트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우리가 이제 어파인 커넥션이랑 이런 걸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계산해 보면은 그게 그냥 바로 이 크리스토퍼 심볼로 그 코리올리 힘을 구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공유를 해드리기로 할게요. 그래서 우선 어파인 커넥션까지 해서 마무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 책들 여러 개 모은 거예요? 아니면 책 하나는 잘 모은? 일단 제 생각에 제일 좋은 책은 이제 도카르모 책인데,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기에 좋은 책을 좀 쉽게 이해하기 좋은 책을 못 찾겠어요. 근데 도카르모가 학부용 강의로 들면 쉬운 책이 아니고 대학원 강의에서는 좀 어려운 책이었는데 학부용 강의에서는 커넥션을 이렇게까지 잘 이제 도카르모 좀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네네네.